빠르면 11월 중반부터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즉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끝나게 되면 또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무서운 진짜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악재들은 사실 이 양도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준 유예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매수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됐습니다. 미국의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같았다라면은 기관의 매도 물량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받아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신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 무서운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로 편입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 3억에서 10억까지의 투자금, 현재 그 3억으로 만약에 양도세 기준을 그대로 완화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강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다고 봤을 때 타겟되는 금액이 대략 42조 원 정도 나옵니다. 코스피가 대략 25조, 코스닥이 대략 16조 원 정도가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개인이 주시장을 순매수한 금액이 대략 한 57조 원 정도 됩니다. 1월 달에는 한 6조 원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2월 달에 6조, 3월 달에 11조입니다. 그리고 4월에 5조, 5월에 5조, 6월에 5조, 7월에 3조, 8월에 6조 정도고 9월 달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 기준이 내려갔을 때 17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25억이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이제 그때 25억이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15억으로 무려 10억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식을 막 매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매도한 금액이 코스피가 대략 3조 3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1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한 달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매도가 시작된 시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17년도에는 12월 13일부터 매도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코스피에서 무려 4조 7천억 정도가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이 대략 1조 원 정도의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19년도는 대주주 기준이 15억에서 10억으로 한 5억 정도 줄었죠. 처음보다는 금액 자체가 좀 적었습니다. 10조를 줄였다가 5조를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년도에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대략 한 4조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작 날짜가 대략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죠.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인 게 주시장이에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를 보면 아실 겁니다. 대선 테마주가 이명박 때는 1년 전에 급등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선 전에는 2년 전부터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는 3년 전부터 지금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이게 사람들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12월 13일 날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19년도에는 12월 6일 날 개인의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규모가 더 크죠. 그리고 또 무시무시할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3억으로 그대로 간다, 유예하지 않고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줄인다라고 했을 때 대략
나올 수 있는 매물이 10조 정도 추산됩니다. 10조 아마 넘어갈 겁니다. 굉장히 무섭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금액도 크고 사람은 학습업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11월 중반부터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서 그 어느 때보다 또 개별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그 타겟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 가치가 또 하락이 되겠죠. 만약에 주가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새로 내려가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아니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매도는 나오는데 매수가 없어질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바로 저가 매수를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기관도 바로 저가 매수를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제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공간 동안에 매도세가 출회되기 시작하고 그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겠죠. 뭐 3%, 5% 이렇게 쭉쭉쭉 확대되다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담보 가치, 물론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올해 3월달 이후에 증권사 재량을 좀 맡겨놨어요. 원래 이제 뭐 140% 뭐 담보 가치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완화를 시켜줬어요. 재량에 맡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권사라든가 이런 스탁론이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정부에서 완화해줬으니까 반대매매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어느 담보 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반대매매가 나가야 될 거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고객혜택금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얼마 전에 60조까지도 올라갔었고 지금도 50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작업들이 많아요. 이거는 공모주가 끝나게 되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인 고객예탁금은 50조가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끝나게 되면 또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2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고객예탁금의 증가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는 현재 17조 원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용 폭탄까지 터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시장의 하락폭, 뭐 코스피는 뭐 10몇 프로 될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대폭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거고요. 정부에서 여당과 야당, 뭐 기재부와 뭐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약에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라면 이거 반드시 유예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그 원성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많은 표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또 이재명 도지사도 한마디를 했죠. 100만 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대주주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은 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 좀 해왔었고 또 야당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23년도에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이런 지분에 관계없이 매겨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3억으로 내려서 시장을 초토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많은 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려감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 11월 경에는 유예를 한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 돈마니TV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 의견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댓글로 공감합니다 라는 그런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 한동훈 대표였습니다.